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정규직 전환 등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대엽 후보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후보자께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덕성, 책임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에 대한 신념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정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필요한 덕목입니다. 필요합니까? 필요한 덕목 맞죠? 네. 왜 대답이 현찮죠? 아닙니다. 정직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후보자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무슨 뜻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예, 자기 몸가짐을 바로 하고 집안을 잘 정리를 하고 나라를 잘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회이사 겸직 문제가 참 알아서도 문제고 몰라서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정혜 의원님께서 살짝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살짝 사기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얼핏 들기도 합니다만은 혹시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영선이라는 제자한테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좀 곤란하고. 예, 제가 초기에 어쨌든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때문에 사회이사는 절대로 나는 겸직하지도 않고 나는 몰랐고 나는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다라고 해명됐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혹시 사회이사에 했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증빙 자료가 나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하시겠습니까? 경영 참여를 한 사실이 없고요. 아니요. 사회이사 겸직이 그냥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사회이사에 했다는 것을, 사회이사 됐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 후보자에서 물러나겠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정직인데 나는 정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과거 부분 갖고 음주운전 갖고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보자로 내정되고 난 이후에 행태들에 관해서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회이사 금지 관련돼서 내가 사전에 인지되고 있었고 그런 증빙 자료가 나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고위공직자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는 사퇴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초기에 제가 서류를 넘겨줄 때는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돕는다는 마음에서 줬었고 그것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인 게 알았더라면 이건 진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몰랐다면 정말 무능력한 겁니다. 이건 정말 무능력하죠. 자기 수신제가도 안 돼서 자기의 인감이 이렇게 날라다니고 이렇게 막 허위로 법원에 막 제출이 되고 이렇게 무능력하신 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관련해서 풀어야 될 문제,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조대희 후보자에게 맡기고 이걸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능력하신 분한테. 그러니까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사회이사 겸직에 관해서 사전에 알았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이런 증빙 자료가 나오면 나는 양심을 걸고, 아까 선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나는 이 고위공직자 자리에서, 즉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리에서 사퇴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취지에서 서류를 넘겨줬었고요. 그것이 왜 그렇게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교수까지 하시고 정말로 이 사회 지도층이신 분이 왜 그 정직 정말 주요 덕목인 정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 시원하게 답변 못 하십니까? 사회이사로 등록된 부분은 실제로 이번 이 청문 과정에서 그럼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확인하게 그러면 본인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본인의 여기 다 자료 있습니다. 지금 이따 볼 건데 취임 승낙서도 있고 주식 인수증도 있고 본인이 자인했다는 것도, 자인 뜻이 뭡니까? 자인. 스스로 인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및 서정 그 공정 담당 변호사 배중훈을 갖다 고소를 하든지 대리라는 박인훈을 갖다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진영선을 고소를 하든지 어떤 거는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했습니까? 제가 출발할 때부터 서류를 줬었고 그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 의원님 본인이 지금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주식도 막 만들어.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본인의 그 주식을 갖다 2억 5천씩 갖고 막 줍니까? 그 나중에 또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고위공직자의 주요 덕목인 정직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한 걸 가지고 사퇴하시든지 안 하시든가. 이 추후에 나온 사실들을 가지고 오늘 제 그 정직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을 출신 강병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음주운전은 넘어가실 수 있는 모양이네요. 이제 한국 여론방송 사회이사 문제가 뜨겁게 이제 떠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이미자 의원님하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이런 사회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좀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에서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후보자께서 그 시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감을 2부, 8부까지 떼주시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만큼은 신뢰관계가 돈독했거나 그 사람과의 믿음이 있었거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당시에 이 사장 대표되는 분은 박사과정에 재학한 학생이었고요. 제가 학과장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늘 이제 같이 와서 도움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사회학과 출신,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학부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교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우들과 여러 아주 돈독한 관계를 나누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폭적으로 이분을 신뢰를 했었고요. 또 이 회사 출범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줬었기 때문에 그걸 무슨 악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과정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서류를 한번 넘겨줬었고요. 두 번째 서류를 넘겨주는 과정은 사실은 이 회사가 거의 이제 경영 위기가 와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사업에서 본인이 손을 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는 얘기를 해서 저는 여전히 그때도 이 방송의 기술이 만약에 실현만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회사 경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독단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2014년에 회사가 이제 거의 뭐 아주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경영권을 넘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전문 방송인들, 뭐 그때 당시에 해직 방송인들이 몇 분, 영향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가서, 회사를 맡아줄 수 있느냐는 타진을 했었고,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답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회사를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하려고 서류를 또 줬었는데, 결국은 그 회사 대표가 다른 데서 재원을 끌어왔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제가 모셔고자 했던 분을 거부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들한테 대단히 하여튼 죄송한 이런 입장이 되었고 그러면서 여론방송과는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약간 이해는 됩니다만 또 오후에 또 뭐 많은 질문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노동 현안을 맡길 수 있는가, 맡으실 수 있는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MBC 특별 근로감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네. 네.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를 보면은 부당 노동행위를 조목조목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MBC 특별 근로감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내정적 신분에서 직접 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MBC 노조 측에서 특별 근로감독에 대한 요청이 왔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누적된 사건이었고 그리고 지금 1년 6개월 이상 장기 파업으로 가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정노동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아마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 체결,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당 노동 행위에 의심이 있거나 부당 노동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신고하는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은 성역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방송국이라고 할지라도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의심이 있다 그러면은 특별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MBC 사측이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 탄압이고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일에 편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아니,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그거를 특별 근로감독하는데 그걸 언론 탄압이고 방송 장악 음모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은 2012년도 MBC 파업에 대해서 1심, 2심 모두 합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측이 제기한 손배가 압류, 업무 방해 행위 등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MBC 사측은 그 이후에 10명을 해고하고 110명을 징계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 노동행위인지 아닌지 특별 근로감독하는 게 언론 탄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들을 광화문으로 용인으로 분당으로 구로로 이 공정방송 하겠다는 기자들 PD들을 다 제작일선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게 언론 탄압입니까?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십니까? 부당 노동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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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
네, 강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 후보자에서 물러나겠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등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정직인데 나는 정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과거 부분 갖고 뭐 음주운전 갖고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보자로 내정되고 난 이후의 행태들에 관해서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회이사 금지 관련돼서 내가 사전에 인지되고 있었고 그런 증빙 자료가 나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고위공직자의 등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는 사퇴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초기에 제가 서류를 넘겨줄 때는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돕는다는 마음에서 줬었고, 그것이 어떤 경위를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인 게 알았더라면 이건 진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등록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몰랐다면 정말 무능력한 겁니다. 이건 정말 무능력하죠. 자기 수신제가도 안 돼서 자기의 인감이 이렇게 날라다니고 이렇게 막 허위로 법원에 막 제출이 되고 이렇게 무능력하신 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관련해서 풀어야 될 문제,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조대희 후보자에게 맡기고 이걸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능력하신 분한테. 그러니까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사회이사 겸직에 관해서 사전에 알았다라는 살짝 그 사기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얼핏 들기도 합니다만은 혹시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영선이라는 제자한테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또 곤란하고. 예, 제가 초기에 어쨌든 그러면은 본인이 돕겠다고 했기 지금 때문에 사회이사는 절대로 나는 겸직하지도 않고 나는 몰랐고 나는 전형에 참여한 바도 없다라고 해명됐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혹시 사회이사에 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증빙 자료가 나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하시겠습니까? 경영 참여를 한 사실이 없고요. 아니요. 사회이사 겸직이 그냥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사회이사에 했다는 것을 사회이사 됐다는 것을 내가 미리 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정규직 전환 등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대희 후보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후보자께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덕성, 책임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에 대한 신념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정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필요한 덕목입니다. 필요합니까? 필요한 등록 맞죠? 네. 왜 대답이 현찮죠? 아닙니다. 정직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후보자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무슨 뜻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예, 자기 몸가짐을 바로 하고 집안을 잘 정리를 하고 나라를 잘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회이사 겸직 문제가 참 알아서도 문제고 몰라서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정혜 의원님께서 살짝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